자, 상관은 아까 식신할 때 얘기가 나왔죠. 그죠? 상관은 외부 조건에 반응한다. 근데 외부 조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정관이죠. 상관은 정관이 아니어도 외부의 반응에 자기가 움직이지만은 가장 상관이 뾰족하게 작용하는 것은 저 정관이죠. 규칙을 강요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업무 지시를 일일이 터치하는 것, 규칙을 제공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잖아요. 상관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상관한테 그렇게 지시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저 정관을 깨겠죠. 부모가 저 상관의 아이한테 정관으로 얘기하죠. 몇 시까지 들어와, 언제까지 숙제해, 몇 시에 일어나. 저는 정관적 틀을 강요하죠. 학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관, 규칙을 강요하죠.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는 군대였잖아요. 군대, 일제적 잔재로 그대로 연결돼 있어요. 그전에 군대였습니다. 선생들도 그거에 물들어 있었고요. 가끔 다 깨어있는 선생들, 젊은 선생들이 계시긴 했었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저러한 틀에 박혀 있는 형태이죠. 상관은 그런데 적응하기 참 어려워요. 상관은 외부 조건에 반응한다. 정관을 극한다. 정관을 극한다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부분은 정관의 구 질서에 대응하는 신질서를 제시하는 거죠. 상관은 정관을 깨는 게 아니고요. 정관에 대응하는 신질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에요. 자, 상관도 관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저 정관의 입장에서 상관을 얘기하니까 정관을 깨는 거에 멈췄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조선시대 때 통변하는 거고요. 지금의 상관은 저 정관에 대응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상관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구질서의 문제, 구질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면서 제시하는 거죠. 그게 신질서가 됩니다. 당연히 구질서 입장에서는 거부하는 것, 깨는 것, 역적, 쿠데타 이렇게 되겠죠. 그건 구질서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1894년, 사실은 그 전해에 이미 진행됐었고요. 고부의 손중화, 전봉준 이런 분들이 다 먼저 봉기를 하죠. 나중엔 다 해월 선생, 최시영 해월 교주였던 분도 나중엔 다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동참을 합니다. 자, 구질서에서 보면 뭐예요? 밀란이죠. 반란이죠. 역적이죠. 그들은 왜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질서가 문제가 돼서, 잘못돼서, 그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새 질서를 요구하는 거죠. 새 질서를 제시하는 거. 그게 동학농민운동이죠. 지금 보면요, 그게 성공한, 그 체제 전복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계속 동학농민혁명 그 운동이 계속 연결된 거예요. 4.19로 우리가 얘기하는 60항쟁으로 다 연결된 부분들이죠.
항상 새 질서를 요구하는 거죠. 그게 상관이에요. 자, 상관이 저 구질서인 정관을 극하지 않으면은 저 정관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아름답게, 영원 무궁하게 지속될까요? 그러한 것은 없어요. 상관이 극하지 않으면 정관은 도태됩니다. 정관은 상관의 극에 의해서 항상 새로워져요. 긴장하게 되고요. 근데 정관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상관의 극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정관 입장에서는 인성과 재성으로 정관 입장에서 상관을 순화시켜서 쓰려고 해요. 상관을 본다면은 그러한 거죠. 상관은 그러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도 불쑥 반응을 해요. 뭐에? 그 외부의 접점에. 그래서 상관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준비된 상관이라는 것은 상관이 인성을 보든지 상관이 재성을 본 걸 얘기해요. 상관이 재성을 보고 있는데 재성이 왕해야 되죠. 그러면 그 상관이 순화되어 설기돼서 그러면 상관으로 외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데 동하는 결과를 인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은 누구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이 말의 결과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상관이 몇 번 실수하면은 안 하죠. 제 결과를 인지하니까. 자, 인성으로 상관이 폐인되어 있다면은 상관을 쓰는 것에 대한 조절이 된 걸 얘기해요. 자격을 갖췄다는 건 관을 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관에 대응하는데, 정관에 대응하는데 정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면으로 정관을 깨지 않죠. 인성에 의해서 정관을 새롭게 하지만은 그것이 제도권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상관이 갖는 순수 상관의 역할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려워요, 저 부분이. 우리는 상관이면 못된 것. 그래서 상관은 저렇게 조절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상관격이면은 인성을 쓰든 재성을 쓰든 그렇게 해서 상관을 순화시켜서 상관을 조절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누구 입장이에요? 관성 입장이죠. 관성 입장에서 쓰는 거라고요. 자, 이 관성 입장은 뭐예요? 이미 주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주어진 관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뭐에? 관성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자, 관성에 속하게 된다면은 관성 안에서 상관을 쓰겠죠, 그죠? 관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성에 타협해서 관성 안에서의 상관 쓸 자리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게 상관을 잘 쓰는 걸로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순수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오로지 저런 재성이나 인성이 없이 상관이 왕한 걸 얘기해요. 그럼 순수 상관은
저런 제도에 이런 주어진 관계에 자기를 놓지 않겠죠. 그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러한 순수 상관들은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의적이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다. 앞서 가 있는 사람들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주어진 질서, 구질서에서 볼 때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무모하고 이렇죠. 근데 세상은 누가 바꿨어요? 이 순수 상관들이 세상을 바꿨죠. 그들이 앞에 있어서 그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구질서화 되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한 일반화 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상관을 저렇게 상관이 왕한 진상관이 돼 있는데 재성이 없다, 또 인성이 없다고 해서 문제 삼지 말라고요. 문제가 되죠. 이쪽에서 보니까. 부모가 볼 때 직장 다니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런 거하고는 멀다는 뜻이잖아요. 제도권에서 해석되지 않는 타입들이니까. 학교 다니기가 어렵죠. 학교 다니기 어렵죠. 당연히 그러한 기존 질서에서 볼 때는 정말로 다루기 어려운 타입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무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보장돼야 됩니다. 순수 상관이 상관짓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돼요. 근데 참 어렵죠. 학생이 학교에서 순수 상관짓을 한다. 바로 잘리겠죠. 너 부모님 모시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적응 못해요. 그럼 때려치고 뭐 검정고시를 보든지 대안학교를 찾든지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뭐 그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여지는 제도권에 맞춰져 있는 그걸 거부하는 그잖아요. 그런 것들 무엇이 옳은가? 뭐 당연히 관점의 문제이지만은 항상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힘은 타협하지 않는 상관들한테 있어요. 그게 상관이 갖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근데 식신은 육이라고 해놓고 식신이 유기하면 승재관이라고 해놓고 상관이 유기하면은 상관유기 설정형 이렇게 얘기해요. 상관이 잘 기운을 돼 있으면은 빼어난 재주를 갖는다. 빼어난 재주를 갖는다고 해놨는데 승재관이라고 하지 않아요. 재주가 출중하다. 그래서 옛날에 재주가 출중한 것은 문장력이 뛰어나다. 이런 걸 얘기해요. 시, 글 이런 것이 뛰어난 거죠. 지난 했던 허균 같은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당대의 유명한 시인, 그죠? 시성, 두보, 시선, 이태백, 적선이라고 하죠. 귀양온 신선, 왕유, 그죠? 시불. 이태백 같은 경우는 정치적 성향 굉장히 강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정치도 배우기도 했고요. 무술도 배웠던 양반이세요. 그리고 칼 차고 다녔던 양반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대로 한번 쓰여보지를 못하죠. 두보 같은 양반은
벼슬도 변변치 못해요. 맨 존구석으로 돌아다니고, 가난에 찌들어서 삽니다. 재주는 뭐 그만한 재주가 없잖아요. 지금도 뭐 조선시대 때 내내 우리가 그 공부한 게 있잖아요. 두시 언해라고. 두부 시를 언해한 것.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두시를 언해한 것. 자국어로 번역해서 그 시대에. 그 정도로 유명한 양반인데, 뭐 실제로 쓰여지는 건 그러한 우리가 얘기한 재관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재주가 출중한. 얘가 뭐 그분들 사주가 어쩔지는 모르지만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상관이 잘 발현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를 드러내는 기운은 잘 발현되어 있지만은 재관에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 상관이 잘 쓰여질 수 있는 코드를 찾으면 돼요. 그죠? 예. 제도권에 맞춰서 그러한 틀에 진행되는 형태, 그잖아요. 그러한 거잖아요. 애플이 만들면은 그걸 바로 쫓아가잖아요. 가장 빨리 퍼스트 펠로워 삼성. 그잖아요. 그건 창조적 상관이 아니죠. 모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처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걸 퍼스트 무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건 순수 상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그런 거에 맞춰져 있어요. 대신 사회적 조건에 자기가 쓰여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좋은 사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준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야 상관의 쓰임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죠. 상관이 이렇게 돼야 쓰여진다. 근데 그냥 신왕의 상관이 왕한 구성이면은 그냥 자유롭게 살겠죠. 저는 그런 상관이 아름답다. 그 얘기하면 맞겠죠. 네.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사회에서는 상관을 잘 쓰는 게 아름다운 사회가 됐다. 이거죠. 당연히 제도권에 맞춰서 그렇게 타협해서 조직의,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도 아름다운 삶이고요. 행복한 삶이죠. 안정된 삶이잖아요. 상관이 인성을 쓰면 전문가예요. 그죠? 사자가 붙은 변호사, 의사, 그 사자가 붙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회의 지도층 계급들이 돼요. 상관이 인성을 쓰게 되면은. 근데 순수 상관들은 당연히 그런 데 쓰여질 가능성이 없어요. 본인이 뭔가 한 세상을 열지 않는 한은 이 제도권의 제약을 받게 되죠. 범법자로, 불편한 행동자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기가 한 세상을 열어야 되죠. 당연히 발명가, 혁명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순수 상관입니다. 그러면은 글을 쓴다든지 이런 상관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글을 잘 쓴다. 그럼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뭐에? 기존에. 그럼 이들이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형태로 뭐가 만들어지겠죠. 상관을 예찬하는 겁니다. 일지상관들. 근데 저 같은 일지상관은 타협한 상관이라 이런 순수 상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더럽혀진 상관.
이기적 상관, 현실을 직시하는 상관.